효성중공업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0.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반대로 17%가 감소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효성중공업은 건설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 위에 있는 내용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매출 증가율보다 재고 증가율이 더 높다면 효과적인 재고 관리가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은 1조 7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습니다만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8.5% 증가했고 매출 원가는 12% 매출 증가율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판매관리비는 좀 7.2% 줄였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18.3% 원가회계는 증가한 거로 그렇게 결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스루풋은 어떻게 나오느냐?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5.2%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1.9%뿐이 증가를 안 했고요. 스루풋률은 4.9%, 거의 5%가 하락을 했습니다. 현장 운영비용과 판매 관리비를 합한 운영비용은 2.7%가 거꾸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영업이익은 342억 원으로서 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무려 607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포괄 가공비 재고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미천구 공사가 포함돼서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17%가 감소한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115억 원이 증가를 했고요. 제품, 반제품, 제공품이 구성 내역이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천구 공사가 65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건설업 비중은 제조업 비중보다 좀 낮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경영층 평가부터 말씀드리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 포괄, 미천구 공사까지 포함입니다. 3회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스루풋률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 일단 가정을 이렇게 하는데 투명 가정도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던가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이 하락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뒷장에 구체적인 내역이 있습니다만은 원재료 가격이 단순 평균으로 25.75%가 상승을 해가지고 재료 비율이 48.6%에 해당하고 그렇다면은 제품 가격 인상 압박률이 12.5%가 나오는데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명 가정이 입증하기가 반쪽은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은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인플레이션 속에서 당연한 상식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또한 문제는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43.8%로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한 4% 이상대가 차입금이 늘어졌습니다. 원재료 가격으로는 지오라고 해서 방향성 전기강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42.9%가 이 3분기 중에 상승을 했고 구리는 8.6%가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단순 평균으로 25.7%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치의 그 그래프인데요. 구리 LME 가격인데 1년 작년도 11월 달에 높게 이렇게 하다가 좀 떨어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 가격으로 환율의 영향인지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원화 가격이겠죠. 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제품, 제공품 및 이 변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재료 사용,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23%가 증가를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2.7%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가공비가 그 51.4%로 비율이 내려갔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올라갔다 하더라도 총 제조비용 대비 그 가공 비율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도 그 손익계산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더 상승을 했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듯이 이 실질적인 그 총 제조 비용을 그 내용을 보더라도 원재료 가격이 더 상승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인데요. 일본의 그 WCAI 그 스루프 쪽에서 하는 것은 그 미천공사가 포함된 그 증감액이고 회사는 그게 아니니까 그 차이액이 미천공사 증감액에 해당하겠습니다. 최종 갭이 200만원하고 100만원 나오는데 200만원까지도 제 생각에는 그냥 단수 차이다. 4452파는 바람에 단수 차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3단계로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그 가감해 주면은 일치합니다. 작년도 그 3분기에 200만원 차이도 이것도 단수 차이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청구공사가 올해 그 현금 흐름표 기준 증감액은 검증이 되는데 전년도는 현금이 273억 원이 들어왔다면은 그 미천공사도 273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253억 원뿐이 감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19억 원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이 미천공사를 환입을 대손 상각을 환입을 잡은 경우에 돈이 더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현금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뭐 평상시 얘기하는 겁니다만 아직 청구도 안 한 미청구공사를 뭐 하려고 대손 상각을 처리하느냐 회계 기준이 너무 과잉으로 적용된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청구공사의 대손상각 개념은 이게 원래 분리되기 전에 매출채권 속에 집어넣었던 거거든요. 아직 청구도 안 한 놈을 이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매출채권에 넣었었는데 상대 계정은 이 매출채권이 증가하면은 상대 계정은 수익의 발생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하는 거로 이렇게 됐는데 매출 채권은 보통 대손상각 처리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 돈을 못 받을 게 있다 나중에 뭐 그런 것까지 그냥 한꺼번에 적용한 관행이 좀 과잉 남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보면은 2,591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9.8%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9명 뭐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평균 3분기까지의 누적 임금은 8,250만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10.1%가 인상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연간 평균 임금은 한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외주비가 6.7% 증가했고요. 이게 이제 외주비는 이제 제조업 쪽의 외주비라기보다도 건설 부분의 외주비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본인들 인건비는 10% 증가 인상을 시켰는데
건설 외주비는 6.7%뿐이 증가를 안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용역비라는 게 이제 제조업에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요게 이제 6.4%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 실적에 의해 가지고 연말까지 매출을 예상을 해보면은 2조 2,783억 원 정도 예측이 되는데, 이것을 하나의 효성중공업이 모타, 이 전동 모타 이런 거를 주로 중전기 모타를 만드는 데니까 제가 알기로는 요게 한 대에 220만 원, 견적은 227만 8,300원에 냈는데 220만 원에 계약이 됐다면은 원래 그 계획상으로 한 11만 8천 원 남는 건데 18만 7천 원 남는 거로 결산이 될 수 있습니다. 원가액에는. 요 경우에 이제 재고가 30% 증가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속된 말로 침도 안 바르고 또 이익을 낸다 이거죠. 이게 이제 원가 회계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효성 지주회사 할 때 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게 제조업하고 건설업하고 같이 하면은 이걸 전체로 본다 그래도 이게 어떤 경영의 방법이 희석이 돼 가지고 뭐가 장점인지 뭐가 단점인지 분명하게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스루프 사고방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있는 데이터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 예시를 예측을 해본다면은 원화로 다시 얘기해서 납품 가격이라고 보면은 213만 8천 원 정도면 충분하다. 물론 이제 그때 이제 4만 2천 원 정도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원가는 뭐 한 11만 원 남는다고 제안서를 냈는데 이게 그러면은 210만 원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견적서를 내겠다 그러면 이제 원가 회계로 뽑은 것보다 좀 싸게 견적을 내는 거니까 영업 뭐 이렇게 이런 거로 해서 견적을 낸다 그러면 아마 영업사원은 뭐 속된 말로 내부적으로 야단을 좀 맞겠죠. 야 10만 원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야 10만 원이나 싸게 견적을 내서 210만 원에 계약하냐. 근데 이게 저는 현실적인 거라고 보고요. 스루프스는 인프레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석을 해본 경우. 이거를 언제 확실한 이 논거로서 주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익을 그래도 좀 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미천구공사까지 포함해서 4.1회전 8.2% 증분을 시킨다고 한다면은 210만 원에 계약을 했더라도 매출 인식을 추가로 240만 원 선까지 올릴 수 있다. 8.2% 증분을 시키면은 비선형적으로 매출은 14.2%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계약을 해서 뭐 3,893원 뿐이 안 남습니다만은 15만 5,599원 남는 거로 그렇게 결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로 물건을 더 판다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도 건설업이 있다 보니까 미천구공사 현재 진행 중인 건설 공정을 빨리 끝내 가지고 미천구공사 미리 잡은 거를 또 추월해서 초과로 더 잡을 수 있는 매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가는 전년 말 대비 1,800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크게 스루프 쪽으로는 영업이익이 감소했는데 뭐 주가 상승의 요인이 뭔지 이 주가는 아무 전문가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좀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뭐 대부분 미래가치라고 해서 저도 미래가치라는 지수를 만들어 봤는데 8.6%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 주가는 상승을 한 거죠.
장부 가격 대비 61%가 됐습니다. 뭐 장부 가격 대비 우리나라 주식들이 그 한 뭐 장부 가격 선 정도는 돼야 그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부 가격 이하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효성이 32.47%, 개인 그 사주들이 좀 가지고 있고요. 외국인이 7.66%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효성중공업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로프트회계로 분석을 해서 성과평가 및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